여러분, 성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타고난 재능을 떠올리실 겁니다. IQ가 높거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심리학자 안젤라 더크워스는 수천 명을 연구한 끝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비리그 학생들, 올림픽 선수들, 성공한 CEO들을 연구한 결과 성공의 진짜 비밀은 재능이 아니라 바로 그릿지RIT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재능과 그릿은 거의 상관관계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재능이 덜한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만드는 힘, 그릿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릿, 한마디로 정의하면 열정과 끈기의 조합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열정이나 일시적인 노력과는 다릅니다. 진짜 그릿은 멀리 있는 목표를 향해 오랜 시간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힘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지쳐도 멈추지 않는 그 힘 말이죠. 작가는 그릿을 마라톤을 뛰는 것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단거리 달리기처럼 폭발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긴 여정을 완주하는 지속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실제로 그녀가 개발한 그릿 척도를 통해 측정한 결과 높은 그릿 점수를 가진 사람들은 학업, 직업, 개인 목표 달성에서 모두 탁월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재성보다 강력한 것, 그것이 바로 그릿이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을 보면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타고났어. 나와는 달라. 하지만 연구 결과는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였습니다. 작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력은 성공 방정식에서 두 번 작용한다. 첫 번째, 노력이 기술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그 기술이 다시 노력을 만나 비로소 성과가 됩니다. 다시 말해, 재능과 노력을 곱해서 나온 기술, 그리고 기술과 노력을 곱한 성과. 결국 노력은 두 번 곱해집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도 노력 없이는 그저 잠재력에 불과하지만 꾸준한 노력은 평범함을 탁월함으로 바꾸는 마법입니다. 여기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랑랑을 아시나요? 그는 어렸을 때 천재로 불렸지만 정작 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능은 시작점일 뿐이다.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건 하루도 쉬지 않고 연습한 시간들이다. 실제로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한 연주자들은 예외 없이 최소 1만 시간 이상의 집중적인 연습을 거쳤다고 합니다. 재능은 출발선을 조금 앞당겨줄 뿐 결승선을 결정하는 건 결국 꾸준한 노력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릿을 키울 수 있을까요? 작가가 제시한 4가지 핵심 요소를 소개합니다. 첫째, 흥미. 오래 달리려면 먼저 그 길이 즐거워야 합니다. 억지로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몰입할 수 있는 것,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드는 그 일을 찾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열정은 갑자기 찾아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흥미는 발견하고 키우고 깊어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처음엔 작은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탐색하고 시도하면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몰입할 수 있는 분야를 찾을 때까지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연습. 단순한 반복은 지루함만 낳습니다. 필요한 건 의도적 연습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하는 연습. 이 작은 성장의 반복이 결국 큰 도약을 만듭니다. 의도적 연습의 특징은 3가지입니다. 첫째, 명확한 목표를 설정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 말이죠. 둘째,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습니다.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부족한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셋째,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편한 영역에서 벗어나 조금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는 거죠. 세계적인 체스 챔피언 요시프 폴가르의 세 딸들을 보세요. 그들은 특별한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 세계적인 체스 선수가 되었습니다. 셋째, 목적의식. 나만을 위한 일은 쉽게 지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다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더 큰 의미와 연결될 때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힘이 생깁니다. 작가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사람들은 힘든 순간에도 훨씬 더 오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높은 연봉과 사회적 지위 때문에 의사가 된 사람들과 환자를 치료하고 생명을 구한다는 사명감으로 의사가 된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후자가 훨씬 더 오래 더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여러분의 일에서도 의미를 찾아보세요. 내가 하는 이 일이 누구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이 질문이 여러분의 그릿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넷째, 희망. 실패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중요한 건 그때 어떤 말을 스스로에게 하느냐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는 할 수 있어. 이 희망이야말로 끈기를 지켜주는 마지막 버팀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희망은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불리는 노력하면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캐롤 드웻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이라는 단어의 힘을 믿으라고. 나는 못해가 아니라 나는 아직 못해라고 말하는 순간 실패는 좌절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이 됩니다. J.K. 롤링을 기억하시나요? 해리포터의 원고는 12개 출판사에서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아직 나를 이해하는 출판사를 못 만났을 뿐이라고 생각했죠. 결국 13번째 출판사가 그녀의 원고를 받아들였고 나머지는 우리가 아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 이론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현장에서 입증된 사실입니다. 미국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의 신입생 연구가 대표적입니다. 이 학교의 첫 여름 훈련, 비스트 베럭스는 악명 높기로 유명합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혹독한 신체 훈련, 극한의 정신적 압박, 거의 수면 시간도 없는 일정. 매년 약 20%의 신입생이 이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작가는 이들을 연구했습니다. 체력이 뛰어난 학생, 성적이 우수한 학생, 리더십 점수가 높은 학생들도 많이 중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릿 점수가 높은 학생들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버텼고 결국 졸업장을 거머쥐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릿 점수가 다른 어떤 지표보다도 성공적인 완수를 더 정확하게 예측했다는 것입니다. 기업가들의 연구 결과도 같았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성공한 창업가들을 분석한 결과 IQ나 학벌보다 그릿이 기업의 성공을 더 잘 예측했습니다. 세일즈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그릿 점수가 높은 직원들이 거절을 더 많이 경험하면서도 결국 더 높은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예술가, 운동선수, 학생들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재능의 크기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사람들이 결국 정상에 올랐습니다. 전설적인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커리어 동안 9,000개가 넘는 슛을 실패했고 300번의 경기에서 졌으며 26번이나 결승골을 놓쳤다.
나는 계속해서 실패했다. 그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다. 오늘 우리는 성공의 진짜 비밀, 그릿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릿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키워낼 수 있는 근육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흥미를 발견하고 의도적으로 연습하며 더 큰 목적과 연결하고 희망을 잃지 않는 것. 이 네 가지가 그릿을 키우는 핵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내가 10년 후에도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그 답을 찾으셨다면 이제 시작입니다. 매일 조금씩 의도적으로 멈추지 않고 나아가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지면 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것이니까요. 분명히 원하는 곳에 도착해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실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는 인사이트를 계속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그릿을 응원합니다.